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년차 여성이에요. 저는 요즘 제 인생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았거든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2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꿀같은 휴가가 아닐 수 없어요. 학창시절엔 공부를 하느라 바빴고 대학생 때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버느라 방학 때 더 분주했거든요. 그러다 취직을 한 후에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쉴 틈이 없었어요. 유일한 휴가라고 한다면 신혼여행 정도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요즘은 제 인생 최고의 휴가나 마찬가지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희 남편한테는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강요받고 자랐지만 시누이는 달랐어요. 온 집안을 통틀어 딸은 저희 시누이 하나뿐이라서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멋대로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제 시누이를 보면 그 표현이 찰떡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은 물론 집안 어른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천성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욕심도 많고 특히 주제 파악을 못해요.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제 시누이 인물은 그냥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은 자기가 엄청 예쁜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하도 우리 예쁜 공주님 이라고 불러오셔서 그런다는데 3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공주로 착각하니까 문제는 문제죠. 아무튼 공주 대접받고 자란 시누이 탓에 저는 팔자에 없는 시누이 시집살이를 해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할 생각도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시누이는 직장 생활의 고충 따위는 전혀 모르는 인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툭하면 제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곤 했어요. 언니, 나 다니는 피부과 알죠?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제 생크림 좀 받아다 줘요. 오늘 꼭 써야 되니까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와요. 아가씨,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점심시간에 갔다 와요. 그러지 말고 아가씨가 직접 가서 받아오세요. 그럼 반차라도 내요. 어차피 언니가 회사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언니 하나 빠진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암튼 난 못 가니까 아가씨가 직접 가요. 언니, 나 씻지도 않았어요. 밖에 나가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언니야 남자들한테 주목받을 일이 없지만 난 다르잖아요. 내가 고작 피부과 가려고 머리 감고 화장까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받아와요. 그까짓 거 해주면서 되게 생색이야. 이 정도는 애교에 불과해요. 주말에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해서는 큰일 났다고 당장 집으로 오라길래 남편이랑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글쎄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안 받고 문자 하나 딸랑 보냈더라고요. 언니, 내 방 화장품 냉장고 문 좀 닫아줘요. 깜빡하고 그냥 나왔어요. 비싼 화장품이라서 온도 조절해야 되니까 빨리 좀 부탁해요. 큰일 났다는 게 자기 방 화장품 냉장고 문 닫으라는 거였어요. 아, 진짜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애꿎은 남편한테 소리를 빽 질렀다니까요. 아, 나 정말 당신 동생 때문에 미치겠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진짜 내 동생이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매다 꽂는다 정말.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개념 없는 여동생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죠. 따지고 보면 남편이 무슨 죄겠어요. 자기도 여동생 때문에 열폭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매번 시누이 편만 드시네요. 그까짓 거 문 좀 닫아주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들이냐. 그 덕에 니들 여기 와서 저녁도 먹고 가니까 좀 좋아. 우리 쫑아가 하도 예쁜만 받고 자라서 아직 철이 없어 그러지. 속 깊은 애다. 오늘만 해도 그렇다. 지 오빠 집에 와서 몸보신 좀 하고 가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니? 내가 장 봐왔잖니. 그러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캬,
속 깊은 사람 다 얼어 죽었나 보네요. 싹바가지 시누이를 보고 속이 깊다고 하는 걸 보면 어머님은 툭 하면 자기 딸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건 철이 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성에. 그런데도 29살짜리 딸을 7살짜리 아이 부르듯 쫑아쫑아하는 시어머니도 문제고요. 어머님의 유달난 딸 사랑이 자기 자식을 망친다는 걸 어머님은 왜 모르실까요? 그나마 아버님은 어머님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은연중에 시누이 편을 들긴 하시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시니까요. 물론 그 정도로는 제 성에는 안 차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제 남편의 스트레스 지수를 팍팍 올리고 사는 시누이가 이번엔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네? 유학이요? 아니, 아가씨가 유학은 왜 가요? 취직도 않고 평생 놀고 먹겠다는 사람이?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누이도 엄연히 동생이야. 네 여동생이 유학 간데도 너 그렇게 말할 거니? 그리고 우리 쫑아는 유학 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네가 매사에 그렇게 쫑아를 무시하니까 걔도 유학 가서 학이라도 따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어머님, 언제 또 제가 아가씨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필요 없는 일에 들어가는 돈이랑 노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는 거죠. 솔직히 지금 형편에 아가씨 유학 보낼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에 어머님은 더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아시는 거죠. 형편상 시누이의 유학이 불가능하다는 걸요. 저희 시댁은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님은 중소기업 부사장직을 끝으로 작년에 퇴직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결혼해서 지금껏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고요. 물론 연금도 나오고 그동안 재테크도 잘해오셔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도 다니시며 돈 걱정 않고 사실 정도는 돼요. 하지만 딸 유학까지 보내기에는 재정 상태가 좀 벅찬 상황이었어요.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대주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시누이가 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유학을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인생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외국에서 사는 거야. 생각 같아선 뉴요커로 살고 싶지만 우리 집 형편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엄마 아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싼 캐나다로 정한 거라고. 난 이 정도까지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다들 반대를 하냐고. 이건 뭐 명분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이 시누이를 앉혀놓고 상황 설명을 했어요. 정아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도 퇴직을 하셔서 다달이 나오는 월급도 없잖아. 연금이랑 상가 임대료 받아서 사시는데 무슨 수로 널 유학까지 보내시니? 그러니까 유학 갈 생각 말고 취직부터 할 생각을 해. 너도 내년이면 30이야.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살 거야? 오빠, 말했잖아. 난 직장 생활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나 정말 못해. 사람 바글바글한 10,000원 전철 타고 그깟 돈 몇 푼 벌겠다고 지질이 궁상 떠는 거 정말 못한다고. 말이 안 통하는 시누이 탓에 남편은 결국 큰 소리를 냈어요. 이거 아주 웃기는 기집애네. 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너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너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도 다들 그 고생해서 돈 벌고 산다고. 나랑 네 올케도 마찬가지야. 이날 이때까지 아버지도 그렇게 직장 생활해서 너 키워주신 거라고. 근데 네가 뭐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 너 네 손으로 돈 벌어본 적 있어? 네 힘으로 부모님한테 양말 한 짝이라도 사드린 적 있냐고. 포자부자니까 이 기집애가 아주 못돼 처먹었어. 너 한 번만 더 유학 타령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평소에 세상 순한 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버님도 계신데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끝까지 대들며 성질을 냈어야 할 시누이가 입술을 깨문 채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온 가족들은 눈만 꿈뻑댈 뿐이었죠. 그럼 어떡해? 내 친구들은 다 시집들 가는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인걸. 요즘은 결혼을 할래도 스펙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라고 이러고 살고 싶은 줄 알아? 내 학벌 내 스펙으론 변변한 데는 취직도 안 되고 취혼이라도 할까 했더니 소개받은 남자가 그러더라. 그 나이 먹도록 취직도 못하고 뭐 했냐고. 혹시 유학생활 하느라 때를 놓친 거냐고.
거기서 나 아무 말도 못했어. 쪽팔려서 어떻게 말을 해? 지금 이대로라면 난 직업도 없고 나이까지 많아서 온전한 데 시집도 못 가. 내가 외국 나가서 어떻게든 학위 하나 따올게. 그러니까 엄마, 나 유학 좀 보내줘. 뭐라도 하나 비빌 구석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응, 엄마. 신우이의 눈물에 시부모님은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뿐인 딸이 밖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돈으로 싸발라 스펙 만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어디까지나 시댁일에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돌아오는 건 고통뿐이니까요. 이럴 땐 그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똥은 저희 부부한테 튀었지 뭐예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신우의 유학비 중 절반을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저희 아파트 대출 이자 갚고 나면 매달 허덕인다고요. 사원하셔도 소용없어요. 아가씨 유학비 절대 못 내요.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상황이 어려우면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십시일반 나눠지고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네 실속만 챙기려드려? 말이 났으니 말인데 니네 결혼할 때 우리가 니들 전세 아파트 구해줬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너 혼수 얼마나 해왔냐? 예단은 또 어떻고? 너 그때 기껏해야 몇천 들고 시집 왔었어. 나 그때 몇 억짜리 아파트 보증금 해주고 국간 예단비 700 받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속으로 꾹 참았다. 니들이 얼마 안 되는 대출 받아서 지금 이 아파트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우리가 해준 보증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긴 말 필요 없다. 네가 정 우리 쫑아 유학비 보조 못한다면 나도 니들한테 해준 전세 보증금 돌려받아야겠다. 그래, 어떻게 할래? 순식간에 뒤바뀐 상황에 저도 남편도 망연자실할 뿐이었어요. 이유야 어떻든 시댁에서 도움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얼마 뒤 저는 친정에 김치 얻으러 갔다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유학 갈 거 뭐 있냐? 외국에서 살고 싶으면 그리로 시집을 가면 되지. 가만히 있자. 요전엔 윤 여사가 미국 사는 조카 선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네 시누이 소개해주면 되겠다. 엥? 선자리에 시누이를? 그래, 미국 들어와 살 신부감 찾는다 그랬거든. 그이 시동생 네가 미국에서 슈퍼를 하는데 벌이가 괜찮은가 봐. 며느리는 꼭 한국 여자로 드리고 싶다고 그랬다나 봐. 조카가 조만간 선보러 한국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그만둬. 우리 시누이 성격 몰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남의 집 아들 인생 망칠 일 있어? 야,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런 애들이 결혼하면 더 잘 사는 수가 있어요. 2년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선 한번 보는 건데 뭐가 어때?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 선짜리 말리고 싶었어요. 괜히 중간에서 엄마랑 제 입장만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아파트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찾아가 선짜리 얘기를 했더니 시누이가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언니 미쳤어요? 기가 막혀. 지금 날 보고 누구랑 선을 보라고요? 슈퍼집 아들? 언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랑 선을 봐? 엄마, 옳게 하는 말 들었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가씨,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냥 슈퍼가 아니라.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딱 끊으셨어요. 됐다. 너도 그렇고 안사돈도 그렇고 심보를 곧다구로 쓰는 거 아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아무거나 막 들이대? 금지옥을 키운 내 딸을 뭐? 슈퍼집에 시집을 보내라고? 얘가 미쳤나? 넌 잘난 내 아들이랑 살면서 왜 나는 내 딸을 고작 그런 집에 보내야 되냐? 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너라면 그딴 집에 시집가고 싶겠어? 살다 별?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요. 아가씨가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교포 중에서 짝을 찾는 건 어떠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소개한 집은 그냥 슈퍼를 하는 집이 아니라. 됐어, 그만해. 그렇게 탐나는 자리면 네 여동생이나 내보내지 그러냐? 왜?
네 동생은 아까워서 안 되겠지? 그지? 세상에 어쩌면 올케라는 게 하나뿐인 제 시누이를 이렇게 무시를 하니? 내가 너 정말 이번에 다 씹었다. 이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결국 저만 꼴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 일 이후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대놓고 저를 갈구기 시작했어요.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되면 뺨이 석대라더니 괜한 선짜리 주선으로 시댁에서 몹쓸 년이 되고 말았죠. 결국 저희 친정엄마까지 나서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시댁까지 찾아왔지만 시어머니는 대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돌아가시란 말만 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냐고. 그러게, 그 집 상황을 잘 설명하지 그랬어. 아이비리그 출신에 NBA까지 딴 인재라고. 그 집 슈퍼 체인만 해도 10개가 넘는다는데. 아, 몰라.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을 자르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 좋은 자리면 네 동생이나 내보내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알아? 암튼 내가 다시는 엄마 말 듣나 봐.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고 저는 시댁에서 받은 수모를 친정엄마한테 고스란히 던졌어요. 그런데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통해 웃기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글쎄 시누이가 캐나다 유학을 포기하고 쇼핑하듯 선짜리 나가기 시작했다지 뭐예요. 교포랑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어떻겠냐는 제 말을 듣고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였죠. 미국, 영국, 독일 할 거 없이 있는 연줄 없는 연줄 다 돼서 교포 청년들과 선을 봤는데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물론 남자 쪽도 저희 시누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고요. 나한테는 그 난리들을 치더니 결국 내 말대로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소개한 그 남자를 만났으면 좀 좋아? 그 사람 학벌도 장난 아니고 그 집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데. 그 말에 남편이 귀를 쫑긋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이야? 그래, 미국의 슈퍼체인을 10개도 넘게 가지고 있다더라. 어머님은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군. 아가씨가 그 남자랑 선봐서 달댔어 봐.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었는데. 제 말에 남편은 인상을 팍 쓰고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먹으려고 직장 동료들과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데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저만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던 모녀는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양쪽에서 제 팔을 잡고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끌고 가지 뭐예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죠. 아가, 직장을 하랴 살림하랴 힘들지? 여기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더라.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꼭 한번 사주고 싶었어. 그래요 언니. 요즘 얼굴이 까칠한 게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엄마가 점심 산다니까 언니 먹고 싶은 걸로 다 고르세요. 이 모녀의 요상한 행동에 의심이 가시지 않았던 저는 얼른 주문을 하고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맞선남 정보를 시어머니께 몽땅 전했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남편도 결국엔 자기 여동생 생각이 먼저였던 거죠. 전화통화를 마친 저는 카운터로 가서 부랴부랴 식사 계산을 했어요. 괜히 이 밥을 얻어먹었다가는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을 것 같았거든요. 자리로 돌아온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선자리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그 사람 이미 맞선 봐서 신부감 골랐거든요. 뭐? 그새 골랐다니? 아니 무슨 신부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 너 그 말 확실한 거니? 엄마, 괜찮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언니, 일단 자리만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사로잡을 테니까. 언니도 알잖아요. 내 미모면 가능하다는 거. 아가씨는 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네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제가 어지간하면 부탁 들어드리겠는데 저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딴 자리엔 제 여동생이나 내보내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둘이 인연은 인연이었는지 선본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했더라고요. 제 동생 대학 졸업하려면 아직 한 학기가 남았는데
남자 쪽에서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조만간 상견례하러 그쪽 부모님도 한국에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님, 감사드려요. 어머님 말씀대로 했더니 일이 이렇게 잘 풀렸네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나 봐요. 제 말에 모녀는 똥 씹은 표정이 되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말로는 잘 됐구나. 사돈께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찬물을 연거푸 2잔이나 드셨어요. 시누이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자기한테 먼저 들어온 선짜리니까 자기한테도 만나볼 기회는 달라고 생떼를 쓰더군요. 언니 동생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남자 나 한번 만나보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만나보기라도 하게 해달라고요. 솔직히 언니 동생이 볼 게 뭐 있어요? 나보다 이쁘기를 해요. 키가 크기래요. 내 상대가 안 되지. 안 그래 엄마? 아주 끝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길래 저도 큰맘 먹고 팩폭을 해줬어요. 어머, 아가씨도 참. 아가씨는 거울도 안 봐요. 인물이야 내 동생이 훨씬 낫죠. 그뿐이에요. 학벌도 아가씨보다 훨씬 더 좋고 무엇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가씨도 툭하면 연하남 찾잖아요. 그러니 남자들은 오죽하겠어요. 나래도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이랑 사귀지. 내일 모레면 30이 되는 여자는 좀. 뭐 그러니까 일찌감치 꿈 깨세요. 괜히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모냥 빠져요. 그 말에 시누이는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실이 그런 걸. 결국 이듬해 봄 제 여동생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손에는 알이 엄청 큰 다이아 반지를 끼고 말이죠. 사실 여자 나이 30이면 어떤가요? 그 사람이 영 아니었으니 한 말인데 그 반지를 본 시누이는 저건 자기 손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였다며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동생의 결혼 이후 저는 시댁에서 대역 죄인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그 즈음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사면을 받게 되었어요. 오매불망 손주를 기다려온 아버님과 어머님이 웬일로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참, 시누이의 유학과 결혼은 둘 다 별 성과를 못 내고 막을 내렸어요. 지금은 취직을 위한 자격증을 따겠다고 열공 중이랍니다. 그동안 선자리에서 맞선남들한테 꽤나 놀림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직업도 없느냐고요.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직장을 구하곤 다시 선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엔 직장만이 시누이의 유일한 약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오늘도 생애 첫 장기휴가를 만끽하고 있답니다. 비록 배가 무거워서 잠도 뒤척이며 자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피부는 다 뒤집어졌지만 곧 있으면 세상에 나올 내 아기를 생각하면 뭐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으로 시집간 여동생은 조카가 태어나면 미국 유학은 걱정 말라고 벌써부터 이모 노릇을 할 생각에 들떠 있어요. 제 아기가 미국 유학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살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인생의 큰 복 같아요. 너무 욕심만 내면서 살아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가씨처럼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앞날이 항상 꽃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